이제 이번에 마지막 단원인데, 뭘 배우냐? 경우의 수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뭐, 수학 기호 같은 거 추가적으로 정의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팩토리얼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정의가 돼요. 들어봤어요? 네. 뭐, 느낌표 쓰는 거 봤잖아요, 한 번쯤.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정의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던 그 경우의 수랑 똑같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거야, 이거. 문제 풀면 기억날 거예요, 이건. 뭐야. 음.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문제 풀면, 네, 어떤 거요? 네, 맞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뭘 배웠냐?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냐? 이런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 동시에 던져요. 그럼 몇 가지의 경우가 있을까? 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은 둘이 곱합니다. 반대로 더할 때는 무슨 경우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요. 1부터 50까지의 각각 하나씩 적게 뭐 공이 있는데 꺼낼 때 뭐 5의 배수가 나오거나 11의 배수가 나온다. 한 번 꺼낼 때 우리 한 번 꺼내는데 5의 배수일 수도 있고 11의 배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걸 아까 주사위 굴리는 것처럼 5랑 11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될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문제 풀어보다 보시면 얘를 지금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거 금방 감이 옵니다. 그래서 보면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럼 5의 배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10가지가 있어요. 11의 배수는? 그러면 14개겠네? 라고 하면 틀려요. 우리 앞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집합 배울 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A 합집합 B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A 교집합 B를 했어요. 5의 배수거나 11의 배수인 걸 빼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뭘? 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만약 100까지, 100부터 100까지 있다고 쳐봐요. 당연히 55의 배수를 빼줘야겠죠. 네, 그런 생각은 해줘야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앞에 이론 맨 앞에 보면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하면서 그 A 합 B는 뭐 이거 얘기 써 있어요. 그 소리예요. 겹치는 거는 빼줘라. 뭐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되나요? 음. 다음 몇 번이냐? 4번 볼게요. 상의 5벌과 하의 4벌, 신발 3켤레가 있을 때 하나씩 짝지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얘는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 것 같아요? 더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정답은 곱해야 돼요. 모자 빨간 거 하나 있고 검정색 하나 있고 뭐 옷, 그냥 옷 메모로 할게요. 그리 귀찮으니까. 뭐 그래야 돼요?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입을 수도 있고 이걸 입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또 얘를 선택했을 때 이걸 입을 수도 있고 이걸 입을 수도 있고 다르죠. 해서 네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거 실은 뭐예요? 모자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옷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둘은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좀 더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잔인하지만. 모자 들어갈 칸, 옷 들어갈 칸, 바지 들어갈 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의, 하의 신발이구나. 상의, 하의 신발. 상의는 여기 몇 가지 경우가 있어? 하의는? 신발은? 그럼 둘이 세 개를 다 곱해야겠죠. 네, 몇 가지? 6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되나요? 기억나죠? 네. 쉽지 않아요? 네. 억지 대답인데요. 너무 쉬워요. 좋아요. 그래. 아니,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이 정도면 빠르지 않지 않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봅니다. 실은 이것도 경우의 수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계속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보여줬는데, 애도 잘 생각해보면, 가로가 두 개가 있고, 눈 뜨고, 가로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가로에서 A랑 B랑 C랑 그 중에 선택을 아무거나 하나를 곱해야 되는 거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만약 A를 골랐어. 오른쪽에 X랑 Y랑 Z가 있어요. 그 중에 또 아무거나 세 가지 고를 수 있죠. 뭐 Z가 골랐어요. 그럼 이거 하나의 항이 나오겠네? 그럼 얘는 동시에 일어나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곱해야겠네? 9가지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좀 문제가 다채로워요. 여기 문제가 뭐 여러분들 뭐 보니까 뭐 별거 말 같지도 않은 걸 별로 있지도 않은 걸로 11개나 있잖아요. 너무 적어요, 실은. 뭐라 해야지? 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에 맞게 저런 식으로 생각만 잘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색칠놀이를 좀 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해봤어요? 색칠도 실은 제가 이렇게 네모칸 쳐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하나를 먼저 정합니다. 둘은 뭐 데이트하냐? 아니 막 서로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림 그려주고 애는 웃고 있고 아니 너는 표정이 무표정인데 제가 웃고 있잖아. 짝사랑이야? 한번 볼게요.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칠한대요. 그러면 내가 이 색칠하는 거는 약간 툴을 좀 외워주면 좋긴 해요. 내가 하나 여기를 색칠할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죠. 6가지 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거나 내가 하나 칠했어요. 딱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옆에는 뭐가 들어갈 수, 빨간색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지. 맞아요? 여기는 4가지가 있죠. 모두 다른 색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얘는 동시에 일어나, 따로따로 일어나? 동시에. 그럼 뭐 해야겠어? 곱해야겠죠. 이거 다 곱하면 돼요. 조금 귀찮은 정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귀찮으니까 뒤에서 6팩토리얼 이렇게 쓸 겁니다. 어떤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1부터 그 n까지 모든 숫자를 다 곱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줄여 쓴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래서 보기에도 그냥 6팩토리얼 이렇게 써놔요. 이제 약간 너희 시간 좀 끌려면 이거 직접 계산해놓은 걸 보기 해줘. 뭐 280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리고 원래는 2번을 봐야 되지만 그 바로 다음에 있는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10번 같은 문제가 좀 많이 유명해요. 9번이랑 같으면서 아예 다릅니다. 한번 봐봐요. 그 문제에서 A, B, C, D를 색칠을 할 거예요.
근데 같은 색은 사용해도 좋은데, 붙은 쪽은 색이 서로 달랐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때 7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봅니다. 한번 우리가 알던 대로 한번 해볼게. 내가 A에다가 5가지를 넣었어. 한 가지 색칠을 칠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B로 가볼게. 그럼 B는 4가지가 되겠네? 돼요? C는 2개를 썼기 때문에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른 남은 색깔 3가지가 써야겠죠. 맞아요? 까지 이해돼요? 정우 이해돼? 그럼 지금 D 입장에서는 A랑 C가 색칠이 돼 있죠. 그럼 남은 색깔은 몇 가지야? 그럼 이 입장에서는 요거 다 색칠이 돼 있으니까 2가지가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360이 나와요. 그래서 3번이라고 체크하고 싶잖아요. 틀렸습니다. 왜? 한번 말해봐. 아니, 진짜 틀렸어요. 알 것 같아요? 왜 틀린지? 잘 봐봐요. 내가 여기 5가지 칠하고, 5가지 칠하고, 여기 4가지를 칠했어요. 그리고 여기 3가지를 칠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기는 게, 과연 그냥 3가지일까라는 거야. 얘 기준은, 얘가 만약 B랑 같은 색깔이면 어때요? 상관없죠. 그럼 이 입장에서 어때요? 한 가지, 2가지만 겹치기 때문에 3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면 틀린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런 문제. 지금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물론 다르면, 내가 B랑 D랑 다르면 3가지 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 2가지가 남아요. 근데 같으면 3가지가 되잖아. 2가지로 나눌 거예요, 경우를. 첫 번째. B랑 D랑 같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부터 다시 색칠을 해볼게. 그럼 A에 5가지. B의 4가지까지는 동일해요. 잠깐만. B의 4가지까지는 동일해요. 맞아요? 그리고 C에도 3가지까지는 동일해요. D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B를 이미 칠했기 때문에 D는 정해졌죠. 한 가지가 됩니다. 돼요? 이게 같다는 의미가 같은 거니까 내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약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 집합할 때 집합의 개수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때 제가 뭐라 해요? 얘는 어차피 고정된 애들이잖아. 고정된 애죠, D는.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돼요? 얘랑 같은 거지. 얘를 한 놈만 정해주면 얘는 따라온다는 거지.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그리고 B랑 D랑 같기 때문에 E는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 3가지가 들어올 수 있죠. 이거 계산하면 180 나옵니다. 까지 돼요? 네. 두 번째. B랑 D랑 달라. 한번 봐볼게요. 똑같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D는 몇 가지가 될까? 2가지가 되겠죠. 왜? A랑 C랑 겹치면 안 돼. 근데 이미 B랑도 겹치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돼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B랑 D랑 다르기 때문에 E도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 2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240 나옵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360이랑 다른 답이 나오죠. 되나요? 10번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재밌잖아요. 막. 그래도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요?
그죠? 뭔가, 아니 말고요. 이제 2번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쭉 보는 거는 중이라고 써 있는 것들 순서대로 볼 거예요. 이건. E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Z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럴 때 뭐 하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양의 정수잖아요. 양의 정수 실은 자연수죠. 자연수를 넣고 싶어요. 근데 EX라는 아이는 실은 얘네 둘이 정해졌을 때 만약 EX는 3 이렇게 나왔어. X가 존재해요? 안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얘를 먼저 정해버리면 나머지 둘은 어떻게든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X를 먼저 부여할 겁니다. 1부터 쭉. 그럼 몇 가지 가능해? 한 4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1부터 한번 봐볼게요. 1이면 Y 더하기 Z는 7이지. 그리고 양의 정수기 때문에 둘 다 최소 1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1 더하기 6부터 어떻게까지 되겠어? 6 더하기 1까지 되겠죠. 몇 가지? 6가지 있겠죠. 여기 Y 기준으로 1, 2, 3, 4, 5, 6 있을 거든요. 되나요? 1, 6가지. 그럼 2 한번 해볼까? 2는 Y 더하기 Z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죠. 그죠?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요? 1, 4, 그죠? 1, 4, 2, 3, 3, 2, 4, 1, 네 가지가 있겠죠. 되나요? 이해돼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에 했던 것보다. X가 3이야. 그럼 Y 더하기 Z는 몇인 거야? 3인 거죠. 그럼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거 안 쓰고. 4는 몇 가지가 있을까? 네, 말도 안 되죠. 왜? 양수 2개 더해서 1이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양의 정수 2개 더해서. 그럼 이거 더하면 몇 가지? 여기 2가지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나요? 그리고 보면 3번이랑 4번, 2번이랑 3번이랑 되게 비슷한데 조건 같은 거 좀 잘 봐줘야 돼요. 위에는 아까 양의 정수였잖아요. 얘는 의미 아닌 정수죠. 그럼 뭐가 들어갈까? 네, 그런 거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학 좀 잘하는 애들이 여기 파트를 싫어해요. 내가 답을 썼는데 아까 10번 같이 360 찍었는데 내가 맞은지 틀린지 확신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애초에 확신이 딱 들잖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다. 근데 10번 같은 걸로 예시를 들면 아까 5 곱하기 4 곱하기 그거 처음에 쓸 줄처럼 해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어서 좀 싫어합니다. 얘도 볼게요. 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부터 숫자를 넣어볼래? 2y부터 넣어야겠지. 정수라며.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건 일어날 수 있잖아요. x 같은 거 먼저 넣어주면. 그래서 y에다가 0부터 넣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z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이거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부터 막 넣어도 되잖아요. 제가 0부터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부터 4까지 다 되죠. 작기만 하면 되잖아요. 1이면 0부터 3까지 돼요. 맞아요. 2면 0부터 2까지 돼요. 3이면 0부터 1까지 되고 4면 뭐가 돼요? 0 하나만 돼요. 그럼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되죠. 다 더하면 몇 개?
더하는 거잖아. 16, 15. 15가지가 있어요. 되나요? 두 번째 봅시다. y가 이번엔 1이야. 그러면 x 더하기 z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몇 가지 있을까요? 3가지? 나 안 해봤어, 아직 몰라.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여기다 0부터 넣어볼게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 1을 넣으면? 2를 넣으면?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어. 몇 가지? 6가지 있어요. y에다 2를 넣으면? 한 가지 있겠죠. 0, 0. 그러면 저기 이거 두 개 더하고 1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2가지 있을 거예요. 되나요? 일단 오늘 여기서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는 2번, 3번 같은 류로 하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좀 많이 나오니까 6번 잘 보세요. 6번이랑 10번. 천원짜리가 6장, 5천원짜리 2장, 만원짜리 3장, 5만원짜리 1장 있대요. 돈 많은데. 이 돈을, 진짜 많아.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 돈을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 값은 일단 제가 질문해 볼게요. A랑 B는 뭐가 달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이 말도 어려워요, 지금. 저 A랑 B는 뭐가 달라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랑 방법은 뭐가 달라? 네, 방법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을 결제하고 싶어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4만, 잠깐만. 뭐 그냥 이 친구 입장 말고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5만 원을 결제하고 싶으면 제가 5만 원짜리 한 장 내도 돼요. 근데 만 원짜리 5장 내도 되죠. 그럼 방법은 몇 가지야? 내가 5만 원이랑 만 원짜리만 있으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낼 수 있는 금액은 뭐야? 그런 차이예요. 돼요? 그럼 A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 돈을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 금액이 같은 거를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어때요? 내가 얼마를 지불하는지 그것조차 안 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A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원짜리부터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내가 그러면 1,000원을 안 내도 되고, 한 장만 내도 되고, 두 장만 내도 되고, 6장 다 내도 돼요.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7가지. 다른 거 지불 한번 하면 되잖아. 1,000원짜리 말고 다른 거. 1,000원짜리가 제가 6장이 있어요. 1,000원짜리만 고려해. 다른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1,000원짜리만 봤을 때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 낼 수도 있고, 두 장 낼 수도 있고. 그럼 총 0부터 6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7가지가 나온 거예요. 제 마지막 한마디는 제가 나중에 말을 해줄게요. 일단 한번 봐봐. 두 번째로 이제 5,000원짜리를 볼 거예요. 그럼 5,0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 낼 수도 있고, 두 장 낼 수도 있어. 몇 가지? 아까 내가 그걸 왜 말을 그렇게 했냐면, 얘를 안 내고 얘를 내는 경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되나요? 만 원짜리가 3장. 그럼 몇 가지? 4가지. 5만 원짜리 한 장.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이러면 A가 될까요? 뭐 해줘야 돼요? 네, 1을 빼줘야 돼요. 왜?
내가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 다음에 A를 빼주면 돼. 되나요? 이해돼요? 그럼 B를 한번 봅시다. B는 어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 응? 이거 위에서 위에 걸 다 더해요? 한번 1,000원짜리부터 봅시다. 1,000원짜리.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그리고 5,000원 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그리고 5만 원. 이렇게, 그냥 위에 더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이럴 수 있잖아. 너가 말하는 거는 7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빼기 1을 한다. 맞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 1을 빼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1을 더해요? 가만히 있어요? 일단 2 올리면 아무것도 안 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을 빼주긴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지금? 시도 좋아요. 아이디어는 뭐냐? A에서 중복되는 경우만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5장을 내면 5,000원짜리 한 장이랑 똑같아요. 이런 중복되는 것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 확률과 통계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 진짜 생뚱맞은 상황을 봐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B는 내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지? 제가 37분에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5,000원을 내는데 1,000원짜리 5장을 내냐 5,000원짜리 한 장을 내냐 이걸 같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해봐요. 아니 뭔가 방법은 알 것 같잖아. 무슨 소린지 이해했잖아요 지금. 음, 음, 음. 아, 13? 나 아직 안 구해봤어. 그걸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헷갈릴 수 있잖아. 시험장이 딱 봤을 때. 음. 해봤나요? 몇 가지 나와요?
74? 그냥 4개? 다른 사람은? 4개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 1,000원짜리만 봐도 6가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36? 그래서 세볼 거예요, 그냥. 한번 세볼게요. 1,000원부터 일단 6,000원까지 6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6,000원 이후로 7,000원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죠.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까지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00원부터 만원까지 다 표현 가능해요. 맞아요. 그럼 만원부터 2만원 표현 가능해요? 11,000원 표현 가능해요? 2만원까지 표현 다 가능하죠. 그럼 벌써 20개 있네. 2만원부터 2만원부터 3만원 다 돼요? 3만원부터 4만원은? 돼요. 어디까지 돼요? 46,000원까지 돼요. 맞아요. 그럼 나는 1부터 벌써 46까지 확보했네. 맞아요. 그 다음에 5만원은? 한 장짜리 있네.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5만원 빼고 생각했을 때 1부터 46까지 다 돼요. 이거 생각하는데 오래 안 걸렸죠. 그럼 이 경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만원 냈어요. 그럼 5만원 내가 따로 생각했잖아. 5만원 넣을래 안 넣을래 생각하는 거야. 넣으면 어때? 만원을 냈으면 6만원 되고 안 내면 그냥 만원 되고.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만원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5만원 빼고 나머지로는 다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46,000원까지 표현이 다 돼요. 1,000원부터. 그래서 46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다가 내가 5만원을 얹을 거야 말 거야? 하는 거예요. 이 46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택을 했어. 23,000원 택을 했어요. 5만원 얹을래 말래? 몇 가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 거죠. 각 1,000원부터 46,000원까지 모든 경우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되나요? 더하기 1은 왜요? 맞죠. 더하기 1 해야 되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한 거냐. 5만원 딸랑 한 장 내는 거는 왜 포함 안 하냐 한 거예요. 되나요? 계산 안 할게요, 이거. 더하기 1 하면 이거 사라지면서 뭐 계산 좀 깔끔하게 나오겠지. 되나요? 이해돼요? 네. 얘도 꽤 많이 나오는데, 얘는 뭐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주요 깊게 안 봐도 됩니다. 너무 쉬워요. 다음과 같은 도로망에서 A 도시를 출발하여 D 도시로 가는 모든 방법이 있어. 한번 생각해볼까? 어떻게 갈 수 있어? A, B, D 갈 수 있고요. 그죠? A, C, D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또? A, B, C, D 갈 수 있어요. A, C, B, D? 오케이. 여기서 질문. A, B, C, D랑 A, C, B, D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르죠. 그죠? 애초에 A에서 B로 가냐 C로 가냐 선택지부터 다른데. 그죠? 이거 4개를 고려하면 돼요. A, B, D부터 봅시다. 몇 가지 있어? 여기서 3가지, 여기서 3가지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9가지가 있겠죠. A, C, D는 4가지. A, B, C, D는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돼요?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잖아. 3가지, 2가지, 2가지. 12. 맞죠? A, C, B, D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 있겠죠. 맞아요. 이거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죠. 되나요? 몇 나오니? 네, 37 나오네요. 이해돼요? 네. 좋아요. 오늘 아마 순열 얘기 조금 하고 끝낼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문제도 좀 많이 써요. 한 문제 읽어보면 그냥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최단 거리일까? A에서 B로 가는데 가로 3번, 세로 3번 가면 돼요. 맞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든 올라갈 때 가로 3번, 세로 3번만 쓰면 돼.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올라왔다 다시 백 하는 것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는 방법 한 번만 잘 익혀두면 금방 해요. A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매길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여기로 가는 경우 한 가지라고. 그리고 여기다는 뭐 하냐? 이 둘을 더합니다. 당연한 거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돼요? 여기도 그럼 여긴 쭉 1이라고 써지겠죠. 여기는 두 가지겠네? 이거 두 가지에서 그 상태로 한 번 더 뻗은 거니까. 까지 돼요? 이해돼요? 그럼 여긴 몇 가지일까? 세 가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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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지겠죠. 여기는? 여기는? 끝이에요. 한 번만 익혀놓으면, 예, 그냥 그 무난히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도 은근 쓰는 유형이니까 알아두세요. 이런 게 귀찮아요, 여기. 확률과 통계가. 그래서, 네? 네네. 여기까지 5가지 이해돼요? 그대로 한 번 더 간 거예요. 5가지에서 한 칸 옆으로 간 것 뿐인데. 돼요? 이거 했고, 이거. (1, 2, 3을) 여러 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음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첫 가, 1 바로 다음에는 3이다. 2 바로 다음에는 1 또는 3이다. 3 바로 다음에는 1, 2 또는 3이다.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세 가지 자리,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세 자릿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얘가 1일 때. 1일 때부터 한번 고려해 봅시다. 1 바로 다음에 뭐가 오래요? 무조건 3이 오래요. 3 바로 다음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 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어볼까? 이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1이랑 3이 올 수 있어요. 맞아요. 1일 때는 어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3일 땐? 세 가지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만 하면 돼요. 3일 땐 어때? 1, 2, 3 다 되지. 1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고, 2일 때는 두 가지밖에 없고, 3일 때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총 몇 가지? 6가지 있는 거야. 그럼 다 더하면 되겠지. 3가지, 4가지, 6가지.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막상 넣어보면 어렵진 않죠. 네. 헷갈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처음에 벙찌지만, 그냥 넣어봐요. 돼요? 네. 자, 그 다음 얘기 좀 하고, 한 문제 몇 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문제 풀면 약간 어때요? 뭔가 수학 배우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 배우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죠? 약간, 수학이긴 한데, 약간 노는 것 같고, 좀 애매하고.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정의한 게 뭐냐? 순열이라고 우린 정의했어요. 정의가 무슨 뜻이냐? 일단 표기를 어떻게 쓰냐? MPR이라고 씁니다.
n이랑 r은 조그맣게 쓰고 p라고 써요. 이게 뭐의 약자냐?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n개를 갖고 와요. n개가 있어. 이 중에 내가, 그러니까 이거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구니에 n개가 한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번호가 적혀 있어. 1부터 10까지, 10개. 3개를 뽑아요. 예를 들어. R개를 뽑는 거야, 정확히. R개를 뽑아. 아이씨. 선택. R개를 뽑아요. 그리고 배열을 해요. 예를 들어서 1, 2, 3을 뽑았어.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6가지.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해요. 되나요? 그래서 거기 막 보면 n 곱하기 막 n-r팩분의 m팩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정의하면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하기 쓸데없고요.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10개 중에 3개를 뽑는다 했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10개 중에 3개를 뽑아요. 그리고 순서 없이 배열해요. 실은 내가 그냥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그 숫자를 그냥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거 아니야? 10개 중에 아무튼 3개가 나와서 여기다 넣는 거? 그죠? 그럼 처음에 몇 가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면 되죠. 이거 그냥 멋지게 저렇게 쓰는 뿐이에요. 보면 어때? 그래도 표현 자체는 알아두면 좋긴 해요. n-r팩분의 r팩. 표현 자체는. 실은 얘는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고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요? 네. 뭐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10곡 A, B, C가 있는데 서로 다른 10곡 중에서 각자 한 곡씩 서로 다른 곡으로 가창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A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A 몇 가지 모를 수 있어? B는? C는? 이거예요. 근데 굳이 막 갑질해서 보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순서 없이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알아는 둬야 되는 게 약간 여러분들 내신모잖아요. 그냥 저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라고요? 10P3이라고 쓰면 10개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게 10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 요거까지 할 겁니다. 10CR이라고 해요. 되나요? 이게 위에 게 순열, 아래 게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